비타민 D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라면 부족한지 한 번은 확인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이걸 놓치면 뼈 건강, 근육 약화, 반복되는 피로 불안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전보다 무겁습니다. 햇빛을 거의 안 보는데도 그냥 지나칩니다. 건강검진 때 뼈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서야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미래학자 커즈와일이 중요하게 본 성분 중 하나로 알려진 비타민 D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과장된 기대가 아닙니다. 암을 막는다거나 피로가 바로 사라진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부족한지 확인하고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물보다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얻고 햇빛을 통해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보충제로 섭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에만 좋은 영양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칼슘 흡수와 뼈 건강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근육 기능과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듭니다. 햇빛을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식사량도 예전보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뼈 건강과 근육 감소에 대한 불안은 커집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단이 힘든 이유가 전부 비타민 D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후 피로가 전부 비타민 D 때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몸의 기본 컨디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치입니다. 느낌만으로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비타민 D 상태를 볼 때 혈중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수치를 참고합니다. 건강검진이나 진료 과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실내 생활이 많은 분입니다. 햇빛을 거의 안 보는 분입니다. 50대 이후 근육 감소가 걱정되는 분입니다. 폐경 이후 뼈 건강이 걱정되는 여성입니다. 골다공증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분입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생선, 달걀 섭취가 적은 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비타민 D를 무조건 사서 먹는 것보다 내 생활에서 부족해질 이유가 있는지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내에만 있다면 햇빛을 통한 합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얼굴만 잠깐 보는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지방이 많은 생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달걀 노른자도 비타민 D 식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일부 버섯과 강화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먹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실수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만 마시고 영양제를 한꺼번에 삼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공복보다 식사 중이나 식후가 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조금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흡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걀을 곁들인 아침 식사입니다. 또는 생선, 견과류, 들기름을 살짝 곁들인 나물처럼 지방이 조금 있는 식사입니다. 중요한 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흡수를 돕는 정도의 지방이면 충분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침 식후나 점심 식후가 무난합니다. 저녁에 먹어도 되는 분도 있지만 영양제를 자꾸 밤에 몰아서 먹는 습관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속이 예민하거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반전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용량을 계속 올립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몸 상태와 섭취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 성인 기준으로 흔히 말하는 권장량은 하루 600IU 정도입니다. 70세 이상에서는 800IU가 권장량으로 자주 제시됩니다. 반대로 의료진 지시 없이 고용량을 오래 먹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성인 상한 섭취량은 하루 4,000 IU 기준으로 많이 안내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양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과 이미 충분한 사람은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특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칼슘 혈증 이야기를 들은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수유 중이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도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칼슘 흡수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둘째, 중년 이후에는 근육 기능과 햇빛 부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무조건 고용량이 아니라 부족 여부와 수치 확인이 먼저입니다. 넷째, 먹는다면 공복보다 식사 중이나 식후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선, 달걀, 버섯, 강화식품 같은 음식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비타민 D는 유행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보는 영양소입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넘겼던 뼈 불안, 다리 힘 저하, 반복되는 피로감도 작은 생활 점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D를 무조건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라면 내 몸에 부족한지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